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갓 신을 받은 애동 무당일 때 얘기입니다. 할머니, 이러다 굶어 죽겠네. 신당을 차렸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점 좀 볼 수 있나요? 2명이요. 손님이 둘이나 온다니. 두 명. 저는 제가 모시는 대신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절을 올리고 손님 맞을 채비를 했어요. 곧 중년 아주머니와 그분의 친구가 신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주머니들 뒤에 영가, 죽은 혼이 슬쩍 보이는 뭐지? 누굴 따라온 거야? 제가 고민하던 사이 저기요, 선녀님. 아, 네. 아주머니의 친구분이 저희 남편 사업은 좀 봐주세요. 그건 핑계고 초짜인 무당인 저를 시험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사업은 할머니 편 사업은이랍니다. 남편 사업은이랍니다. 맞춰주기 싫어서 할머니. 말을 빙빙 돌렸더니 저한테 애동 신발이 좋다더니 그것도 틀린 말인가 보네? 아줌마, 신발이 뭔지 보여드려? 아줌마 지금 남편 말고 애인 있지? 그 남자가 선물이라고 금목걸이, 금팔찌 그런 거 준다고 절대 받지 마. 그거 다 그 사람 마누라 거야. 냉수 먹고 속 타는! 저 부채는 주고 가셔야 되나? 이렇게 중얼거리던 그때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요. 저는 그 두툼한 봉투를 덥석 받았어요. 내일 당장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날 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까 본 영가가 나타났어요. 직감적으로 이 영가와 아주머니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구야? 네 이름부터 대. 그러자 석, 대, 해남, 대응사, 햇님 이런 단어가 떠올랐죠. 석대. 이름이 석대야 대석이야. 저라고 햇님은 또 뭐고? 그리고 나온 말은 절 방해한 건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 할머니였어요. 제가 왜 그랬냐 물었지만 할머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온 손님인데 좀 도와주시지. 섭섭하더라고요. 다음 날 무구를 챙겨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 웅크려 앉은 아들이 보였어요. 불안한 눈빛, 자해 흔적이 가득한 팔뚝까지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런데 나가.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온몸에 신을 실어서 가만히 있어! 버럭 소리치자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누가 계속 이동기에 나가 그러는 거야? 그때 어제 본 영가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거 네 아빠구나. 아주머니, 남편 이름이 석대야, 대석이야? 김석대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죠. 남편이 아주머니를 해님이라고 불렀고 여름마다 해남 대은사에 놀러 가고. 근데 작년에 남편 상 치렀어? 그 아저씨가 계속 아들 옆에 붙어서 나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야. 선녀님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우리 아들만 제발 살려주세요. 순간 날카로운 이명과 함께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대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 말에 저는 결국 천도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도굿에 앞서 남편의 영가를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혼을 실을 때 쓰는 이 지옷을 바닥에 두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을 모실 때 쓰는 무구인 신장대를 꺼내 지옷에 갖다 댔습니다. 영가가 제 말에 답을 하면 지옷이 신장대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아이고, 아저씨. 젊은 나이에 그리 되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알지, 내 다 알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나랑 갑시다. 우리 동규 살려줘. 그런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지옷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직 이르다. 대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던 자리 어딘지 알죠? 거기부터 갑시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논길이었어요. 남편이 이 근처 트럭에서 발견됐는데 전 이미 어떤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날의 환영을 본 거죠. 네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트럭에 앉으신 채로 발견됐다고 들어. 몸에 상처는 없어? 머리랑 갈비뼈 맞지? 선녀님! 지금 아픈 애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녀님 더 이상 못 믿겠네요. 죄송하지만 천도제는 없던 일로 할게요. 가자.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외상은 없었다고, 사이는 자연사였다고 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뒤에서 느껴지던 인기척.
머리와 옆구리에 느껴졌던 강렬한 고통을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아주머니의 남편은 살해당한 게 분명했죠. 게다가 정신을 잃기 전 뇌리를 스쳤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향우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죽은 자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불쌍한 영가 하나 달래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땀에 푹 젖을 정도로 빌었지만 할머니는 답이 없었어요. 좋아요. 할머니가 말씀 안 해주신다면 내가 알아내야지. 저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트럭에서. 트럭? 그거 김씨 얘기하는 건가? 맞아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아유,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만, 그 사람이 저기 누구더라? 김씨네 아들. 아들이었을 거야, 아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들이 트럭에 앉으신 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트럭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다. 맞아. 라고 말했던 것을. 자기가 발견을 했으면서 왜 아들은 남한테 들은 것처럼 말했을까? 아주머니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거짓말한 이유가 뭔지,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아들, 안에 있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영가였죠. 영가가 이끄는 곳으로 다가가자 액자가 보였어요. 사진 속에 아주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남편의 목에 걸린 수건에 향우회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한 장면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어서 보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녀님이 왜 여기에? 아주머니가 서 있었죠. 봤어? 봤지? 봤구나. 어디까지 봤냐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까지 무덤면 죽여서 파묻으면 그만이야. 죽어. 제가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아주머니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때 저를 압박하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죽여야 돼! 전혀 죽여야 돼! 전혀 죽여야 돼! 얼른 도망가세요. 아들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저를 구한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죠. 달리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아주머니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그 아주머니의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남동생이 수건을 돌돌 말려서 적신 다음에 얼린 거를 가지고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때리게 되면은 타박상 없이 그래, 맞아, 내상만 맞아. 생긴다 하더라고요.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방식이라고 맞아. 제 손님 중에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남동생은 자기 누나죠. 누나가 식당을 차려줬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무려 6억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아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에 쓰여서 괴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신고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점사를 봤을 뿐 살해 증거를 찾은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제가 죽었다는 거짓 연락을 돌리고 이 무서운 곳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가지고 갈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뿐입니다. 더 늦기 전 그분이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야, 뼈다귀! 야, 얘 이거 맞으면 연배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반 애들이 집 앞까지 쫓아와서는 실내화 가방을 던지면서 괴롭혔거든요. 유난히 작은 키에 마른 몸. 엄마 말로는 저는 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대. 그날도 실내화 가방에 얻어맞으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애들이 있었는데 짓궂어. 갑자기 애들이 제 뒤를 보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퉁퉁 부어있는 두 눈, 낯빛이 어두운 처음 보는 누나였어요. 너 이름이 뭐야? 네? 민준이요. 민준. 몇 살? 10살이요. 그 순간 저를 보는 누나의 눈빛이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아서 꾸벅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얼른 집으로 향했죠. 근데 누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앞까지요. 너무 무서워서 집에 얼른 뛰어 들어갔죠. 그 누나가 우리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미영 씨네? 어쩐 일이야? 짐 정리는 다 했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해요. 엄마랑 그 누나랑 사이좋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민준아, 이쪽으로 와봐. 민준아, 옆집 누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가워. 잘 지내보자. 엄마가 며칠 전 옆집에 이사 온 미영 누나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마주친 누나의 모습은
민준아.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긴 머리카락은 머리끈으로 깔끔하게 묶고 얼굴색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누나의 웃는 얼굴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나는 제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민준아.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와서 소꿉놀이도 같이 해줬고요. 착하다. 또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면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줬죠. 누나 덕분에 같은 반 애들이 따라와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누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친누나가 생긴 것처럼 기분이 정말 좋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누나네 집에 손님이 진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인기가 많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줄지어 누나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항상 검고 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올 때마다 누나네 집을 사납게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화나는 일이 있으신가?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항상 제 자전거를 세워두거든요. 근데 제 자전거 옆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나. 한달음에 달려가서 봤는데 누나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건 제 자전거인데요. 소름이 끼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는데 그 여자가 손을 들더니 검지를 제 이마에 갖다 대더라고요. 엄마 옷자락을 부여잡고 다시 나가봤는데 분명 방금까지 있었는데 집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다음 날 제 자전거가 사라진 거예요.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못 찾았죠. 힘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따르릉 자전거 소리가 나서 내다봤거든요. 저거 내 자전거 아니야? 앞집 사는 용철이가 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용철이는 그대로 바닥에 마등걸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어제 집 앞에서 봤던 그 여자가 넘어진 용철이 옆에서 기괴하게 웃고 있는 걸요.
너무 놀라서 엄마를 부르러 가려고 돌아섰는데 이 아저씨 누나네 집을 무섭게 노려본다던 그 아저씨였어요. 잘도 숨어 있었네. 너 이름이 뭐야? 저요? 왜요? 이름이 뭐야? 누나, 방금 여기 있던 아저씨 못 봤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널 봤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누나는 제 손을 잡더니 다급하게 누나네 집으로 잡아 끌었어요. 민준아, 앉아. 누나네 집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집 안에 엄청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었던 거죠.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던 사람들이 다 전보로 온 손님들이었던 거죠. 집 앞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걸 보더니 뒤에 뭐가 앉아있다. 이거 타면 안 된다, 버려라. 그래서 라고 없어졌구나.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다른 집에 줬는데 이게 사고가 나니까 이게 무당이 맞긴 하구나, 그런 게 진짜 찜찜해서 있구나 갖고 있긴 그래서.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아, 앉아. 누나는 작은 방에서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민준아, 누나가 소리 질러서 놀랬지. 미안해. 아, 이거 누나가 민준이 주려고 산 건데 쇼핑백에는 새 옷과 새 책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꼭 들고 다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아까 그 아저씨가 민준이 앞에 또 나타나면 누나한테 꼭 말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누나는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벽을 타고 중얼중얼 누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도 같이요. 그리고 며칠 뒤 잠을 자는데 그때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제 방문 쪽을 쳐다봤는데 누구세요? 저번에 우리 집 앞에서 제 이름을 묻던 그 아저씨였죠. 근데 아저씨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한 명 더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온통 하얀색인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것만 같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엄마?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엄마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일 동안 알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크게 뭐 어디가 아프다는 병명도 안 나오고 또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집에 오면 열 올라오고 앓으면서 아저씨들이 2명이었다가 그러니까 3명이나 보인다. 또 아 있다. 그 말을 하니까 점점 많아지네.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딱 이게 저승사자구나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막 우시면서 벌써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울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누나가 그 소리 듣고 찾아왔었고요. 집에 찾아온 누나는 제 주변에 촛불을 동그랗게 둘러 세우고 초에 불을 붙인 뒤에 이틀 동안 밤새 제 곁에 앉아서 방울을 흔들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밤 제가 차도가 없자 누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밤만 다른 집에서 자고 오세요. 민준이는 저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했던 거였죠. 다음 날 엄마는 고마운 마음에 누나에게 줄 과일을 사 들고 왔는데요. 미영 누나가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심장마비로. 뭐야? 상황을 알게 된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말에 저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떼쓰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장례식장에서 미영 누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누나의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렇게 급히 갔구나. 알고 보니까 누나가 좀 어렸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시집살이를 하다가 아들이 진짜 원인 모르게 계속 아프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도 계속 아프고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신병이었던 거고요. 시댁에서 이제 네 팔자 때문에 손자가 죽었다.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서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혼까지 당하고 진짜 속 아픈데 그런 혼자 얘기를 하네. 무당집을 차린 거죠. 누나 어머니랑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하면 이제 옆집에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사는데 착하고 귀엽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생사를 오가면서 누나의 방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던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 3명이 제 발밑까지 와 있는 걸 봤거든요. 아직 애기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봐봐요. 여기 손도 이렇게 잡고 팔도 너무 잡고 애기잖아요. 아직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된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얘는 살려줘요. 얘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누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민준아. 괜찮을 거야, 나. 너는 중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고마웠어, 민준아. 고마워. 그게 누나가 저에게 건넸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민준이란 이름은 실제로 어릴 적 제가 쓰던 이름인데요. 저승사자가 찾아와 이름을 물었으니 꼭 이름을 바꾸라던 누나의 마지막 당부대로 저는 이름을 바꾼 채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나가 하늘에서는 아들과 못다한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